안녕하세요. 인생 추억 오디오북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늘 여러분의 하루에 잠시 쉬어갈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 60대 여성분의 부모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그때는 정말 바빴습니다. 아침마다 출근 준비에 쫓겨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고 저녁이면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 소파에 몸을 던졌습니다. 주말에도 쌓인 일 때문에 친구들과의 약속 때문에 혹은 그저 쉬고 싶다는 이유로 부모님께 전화 한 통 제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오시면 늘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엄마 나 바빠요.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아버지가 주말에 집에 들르라고 하시면 이번 주는 좀 힘들어요. 다음 주에 갈게요. 하고 미루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미루다 보면 한 달이 훌쩍 지나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늘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래 바쁘지 뭐. 내일이 중요하지. 우리는 괜찮으니까 너나 잘 지내라. 그 말씀 뒤에 숨어 있던 서운함을 그리움을 저는 읽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읽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제 삶을 챙기기에도 버거운 나날들이었으니까요. 그러다 문득 깨닫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머리 하얀 노부부가 손을 꼭 잡고 가는 모습을 볼 때, 마트에서 혼자 장을 보시는 할머니를 스쳐 지나갈 때, 그때마다 부모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오늘도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가족은 늘 곁에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언제든 전화하면 받아주실 거고 언제든 집에 가면 맞아주실 거고 언제든 보고 싶으면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좀 더 여유가 생기면 승진하고 나면 결혼하고 나면 그때는 효도를 제대로 하겠다고 막연하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나중이라는 시간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외면했는지도 모릅니다. 부모님이 점점 늙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어머니의 허리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아버지의 걸음이 느려졌다는 것을 보면서도 애써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시간들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함께 밥 한 끼 먹고 나란히 앉아 차 한 잔 마시고 별것 아닌 이야기를 나누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의 중이었던 저는 진동으로 울리는 휴대폰을 보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나중에 다시 걸어야지 하고 생각했지만 어머니는 계속 전화를 거셨습니다. 할 수 없이 회의실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제 목소리는 귀찮다는 듯 무뚝뚝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유난히 밝고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 딸 바쁜데 전화 받아줘서 고마워. 요즘 밥은 잘 먹고 다니니? 날씨가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고. 엄마 나 지금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그래 알았어. 그럼 조심해서 다녀 하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저는 다시 회의실로 들어갔고 그날 저녁 야근까지 하느라 어머니 생각은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밤 11시쯤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가 전화하시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쓰러졌다. 지금 병원이야.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아버지를 만났을 때 아버지의 눈은 이미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뇌출혈이라고 했습니다. 발견이 늦어서 상태가 좋지 않다고 최선을 다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어머니는 온몸에 튜브를 꽂은 채 누워 계셨습니다. 그날 오후 그렇게 밝게 웃으며 전화하셨던 그 목소리가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쩌면 어머니는 아셨던 걸까요? 그게 마지막 통화가 될 거라는 걸. 왜 그날따라 목소리가 그렇게 밝았을까요? 왜 그날따라 평소보다 더 힘주어 말씀하셨을까요? 혹시 작별 인사를 하시려던 건 아니었을까요?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만약 그날 제가 조금만 더 다정하게 대답했더라면, 회의가 끝나고 바로 다시 전화를 드렸더라면, 아니 그저 5분만이라도 어머니 이야기를 들어드렸더라면, 그랬다면 무언가 달라졌을까요? 어머니는 사흘 뒤 눈을 뜨지 못하셨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밝았던 목소리가 제게 남은 어머니의 마지막 목소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목소리에 차갑게 대답했던 제 자신을 평생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의 친구분들, 친척들, 아버지 직장 동료들. 모두들 어머니가 얼마나 좋은 분이었는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상주석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그저 고맙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사람들이 돌아가고 밤이 되면 영정 사진 속 어머니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그 웃음을 보고 있자니 눈물보다 미안함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왜 진작 더 잘해드리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바쁘다는 핑계만 대며 살았을까? 어머니가 아프셨을 때 곁에 있어 드렸어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외로우실 때 전화라도 자주 드렸어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어 하실 때 주말이라도 집에 들렀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제 일이 더 중요하다고, 제 시간이 더 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워요. 엄마 미안해요. 엄마가 해주신 모든 것들 하나도 당연한 게 없었어요. 아침마다 차려주신 밥, 아플 때 밤새 간호해 주신 일, 제가 힘들 때마다 토닥여 주시던 그 손길, 모두 다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말들을 들으실 분이 안 계십니다. 제 목소리가 닿을 수 있는 곳에 어머니는 계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크게 불러도, 아무리 간절히 외쳐도 이제 어머니는 대답해 주실 수 없습니다. 빈소를 지키던 어느 밤 혼자 영정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나 정말 사랑했어요. 늘 감사했어요. 그런데 왜 그 말을 진작 하지 못했을까요? 왜 엄마가 곁에 계실 때는 당연하게만 생각했을까요? 친구들은 위로했습니다. 어머니도 내 마음 다 아셨을 거야. 너무 자책하지 마.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마음을 아셨다 해도 그 말을 직접 들으시는 것과는 다르다는 걸.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은 꼭 목소리로 전해야 하는 것들이라는 걸.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사랑한다는 말도 너무 늦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살아계실 때, 들으실 수 있을 때 그때 해야 하는 말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 깨달음은 이미 너무 늦게 찾아왔습니다. 장례를 치른 뒤 부모님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혼자 사시기엔 너무 큰 집이었고 어머니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어서 아버지가 견디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저는 천천히 하나하나 어머니의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옷장 속에는 어머니가 아끼시던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화장대 서랍에는 거의 쓰지 않으신 립스틱과 향수가 그대로였습니다. 그 물건들을 만지고 있으면 어머니 향기가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침대 옆 서랍을 정리하다가 낡은 편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손을 떨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어머니의 손글씨로 빼곡히 쓰인 편지지가 나왔습니다. 우리 딸에게. 편지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엄마는 내가 정말 자랑스럽단다. 바쁜 와중에도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내 모습이 얼마나 대견한지 몰라. 가끔 엄마한테 짜증내는 것도 전화 잘 안 받는 것도 다 이해해. 내가 얼마나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내는지 엄마는 알고 있어. 글씨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눈물 때문에 편지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계속 읽었습니다. 엄마가 바라는 건 딱 하나야.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만으로도 엄마는 충분히 행복하단다. 너무 무리하지 말고 아플 때는 꼭 쉬고 힘들 때는 엄마한테 기대도 돼.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야.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한다 우리 딸. 늘 내 곁에 있을게. 그 한 줄을 읽는 순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알고 계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바쁜지, 얼마나 힘든지, 왜 자주 연락하지 못하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서운해하시면서도 섭섭해하시면서도 그래도 저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부모님은 늘 말없이 사랑하십니다. 크게 표현하지 않으셔도, 자주 말하지 않으셔도 자식을 향한 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실을 왜 진작 몰랐을까요? 왜 어머니가 곁에 계실 때는 느끼지 못했을까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사진들도 나왔습니다. 어렸을 적 제 사진, 학교 다닐 때 사진, 성인이 된 후 사진들. 어머니는 제 모든 순간을 소중히 간직하고 계셨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어머니의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딸 첫 소풍날, 우리 딸 졸업식, 우리 딸 취직한 날. 그때의 나보다 지금의 내가 어머니를 더 많이 그리워합니다. 함께 있을 때는 몰랐던 소중함을 보낼 수 없는 시간이 되고 나서야 절실히 깨닫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웃음소리가, 손길이, 모든 것이 그립습니다. 엄마, 아빠. 이 편지를 읽으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말들을 꼭 남기고 싶어요. 오늘따라 두 분 생각이 많이 나서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가고 있어요. 거울을 보면 어느새 제 얼굴에도 주름이 생기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문득 두 분 생각이 나요. 엄마가 처음 흰머리를 발견하셨을 때, 아빠가 허리 아프다고 하셨을 때, 그때 제 마음이 어땠는지 기억해요. 아, 부모님도 나이 드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정말로 그 의미를 깨닫기까지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사람은 누구나 늙고 언젠가는 이별의 순간이 온다는 것을, 그 당연한 사실을 저는 두 분이 곁에 안 계신 후에야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엄마에게 얼마나 차갑게 굴었는지 이제는 알아요.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순간들을 외면했는지. 엄마가 준비해 주신 밥상을 당연하게 여겼고 엄마의 잔소리를 귀찮아했고 엄마의 걱정을 부담스러워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모든 것들이 사랑이었는데 말이에요. 아빠는 늘 말이 없으셨죠. 하고 싶은 말이 많으셨을 텐데 참으셨던 거죠. 제가 힘들어 할까봐, 제가 부담스러워 할까봐. 아빠의 그 마음을 이제야 알겠어요. 아빠가 가끔 제 방에 들어와 어색하게 서 계시던 모습, 전화 통화 끝에 늘 건강 챙기라고 하시던 말, 모두 다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걸. 이제는 나도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어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 자식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무조건적인지. 두 분이 평생 저를 위해 희생하셨다는 것을, 당신들의 꿈보다 제 행복을 먼저 생각하셨다는 것을.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이 두 마디를 왜 진작 더 자주 말하지 못했을까요? 엄마, 아빠가 해주신 모든 것들이 너무나 당연한 줄만 알았어요. 아침마다 깨워주시던 일, 아플 때 간호해 주시던 일, 제가 실패했을 때 위로해 주시던 일, 모든 순간들이 기적 같은 사랑이었는데. 두 분이 이 세상에 계시지 않아도 저는 매일 두 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엄마 목소리가 들려요. 괜찮아, 넌 잘하고 있어.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는 아빠 생각이 나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해. 두 분이 제 안에 살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두 분께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려고 해요. 옆자리 동료가 힘들어하면 토닥여주고, 지하철에서 어르신께 자리를 양보하고, 친구가 아플 때 곁에 있어주고. 그게 두 분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이니까요. 엄마, 아빠. 보고 싶어요. 하지만 슬프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두 분은 제 모든 순간에 함께 계시니까요.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루를 시작할 때, 밤에 잠들 때 늘 두 분이 저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걸 느껴요. 언젠가 저도 두 분이 계신 곳으로 가게 되겠죠. 그때는 꼭 말할 거예요. 엄마, 아빠, 저 잘 살다 왔어요. 두 분이 자랑스러워 하실 만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진심으로 말할 거예요. 그때까지 저는 여기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게요. 두 분의 딸로 태어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그 사실만은 꼭 알아주세요. 제 인생 최고의 축복은 바로 두 분이 제 부모님이셨다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아빠. 그리고 정말 고맙습니다. 이 세상에 계시지 않아도 내 삶의 모든 순간에 당신들이 함께 계십니다.